네, 이 시간에는 GB70에 대해서 한번 옵션을 좀 상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탔었던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겸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B70 엔진 타입 같은 경우는 가솔린 2.5, 3.5 그리고 디젤이 있습니다. 제가 탔던 모델은 2.5 터보 모델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탔을 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38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출력을 제가 G80 3.3 터보랑 G70 3.3 터보를 탔을 때, 이 정도까지 출력은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 출력을 가지고 달리기에는 좀 많이, 좀 과하지 않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2.5 터보 가솔린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연비에 대해서 이제 디젤로 가시는 분들도 좀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디젤 차량을 관리하기가 요즘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국제 트렌드상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디젤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2.5 터보 가솔린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후륜과 사륜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탔던 모델은 이제 후륜 모델인데 그렇지만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뭐 전남 지역 뭐 그 외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눈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비포장도로 나는 좀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륜 모드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만약에 뭐 도심이라든지 그런 이제 온로드 쪽으로 이제 주행을 하실 분들은 후륜 쪽으로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뭐 개인차니까 요거는 이제 선택에 맡기는데요. 근데 이제 무광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색상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를 제네시스 전시장에서 한번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 마테오는 화이트 이 무광 색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제네시스 차량을 사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이 색깔을 구매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탔던 차량은 이제 카디프 그린의 이제 유광 색깔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데요. 지금 외관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달라지죠. 이제 좀 그릴이나 이제 앞범퍼나 그리고 휠 부분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스포츠 패키지에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특히 이 기능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LSD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코너링을 하게 되었을 때 코너 탈출을 좀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 플러스 모드가 있고요. 근데 디젤 엔진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달리시는 거를 좋아하신다면은 전 스포츠 패키지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나는 가성비적으로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18인치, 19인치, 그리고 21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탔던 모델은 28인치 브리지스톤 타이어인데요. 저는 18인치보다는 인치업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굉장히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나 아니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1인치 휠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8인치로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은 이제 내장 컬러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장 컬러는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과 2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스탠다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탔던 모델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모델의 오션 웨이브 블루의 파인 그로브 그린 투톤 색상을 제가 탑승을 했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가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보시게 되면은 시트가 이제 퀼팅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카본이라고 했나? 이제 사이드 쪽,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보시게 되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 문양으로 보실 수가 있고, 2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네, 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탔던 1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이드 부분에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는 이 장식이 좀 달라집니다. 셀렉션 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런 문양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2를 선택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무드 라이팅, 요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 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운전석 사이드 쪽과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130만 원 정도 더 주면은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퍼퓰러 패키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옵션이기도 한데요. 제네시스에서는 이제 퍼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모아놨습니다. 이제 퍼퓰러 패키지 1을 보시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운전자의 안전을 신경을 써주는 그런 옵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능, 전방을 주시하면 안전 운전하는 거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운전자 눈을 인식을 해요. 이제 GB80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런 창이랑 이제 GB70 제가 오늘 리뷰한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창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죠.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이제 사각지대죠. 이제 이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뜨는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 그리고 후방에 뭐 사람이라든지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써봤던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있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 디스플레이에 전시가 되면 좀 어떨까 하는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었기는 했는데, 뭐 가운데 센터 패시아 내비게이션을 보고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좀 좋은 기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2가 있는데, 네, 여기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랑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뭐 이제 좀 더 운전 관련해 가지고 좀 보조 기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이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옵션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그쪽에서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제가 처음 써봤던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있죠. 이 시트에서 이제 안마 기능을 제가 처음 써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어요. 뭔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좀 몸을 건드는 느낌이랄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적응이 안 되다가 이제 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좀 많이 몸이 피로해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좀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왔었던 좀 기억이 좀 있어서, 만약에 좀 본인들이 이제 장거리를 좀 많이 좀 이동하신다고 싶으시면은 저는 에르고 모션 시트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것만 선택을 할 수 없죠. 뭐 동승선 럼퍼 서포트, 뭐 스마트 자세 제어,
카드키 이런 부분을 좀 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랑 이제 공조 장치가 추가로 들어오고 수동 선쉐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탑썼던 퍼플 패키지 1을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들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해서 뭐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뭐 요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선택했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1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한번 좀 볼게요. 이 패키지가 이제 110만 원짜리 옵션인데 에어로 모션 시트에 뭐 럼버 서포트, 그다음에 뭐 스마트 자세 제어, 그리고 카드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110만 원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옵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보게 되면은 추가로 이제 150만 원을 주면은 이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교차로 이제 교차 차량, 뭐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형 보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이게 가장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이제 왼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이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 벨트, 한마디로 운전자에 맞게 이제 조여주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 분들이나 좀 안전성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능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많이 갑갑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쪼여오는 이제 시트벨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타보시고 한번 선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뭐 아웃도어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러기지 매트, 제가 탔던 모델은 이 러기지 매트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뒷좌석에 220V 아울렛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 이게 좀 빠진 게 좀 아쉬웠었어요. GB80에는 이제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탔던 모델에는 이제 렉시콘 사운드가 이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음악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듣는데 좀 제 아반떼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음질이.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사운드 쪽에서 뭔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음악을 많이 듣거나 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를 넣으시는 거는 좀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랑 보조 배터리 이 기능들이 있고요. 차량 보호 필름 45만 원 더 주면은 이제 뭐 차량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애프터로 이제 이 필름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었죠. 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제네시스에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데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패스하고, 이제 사이드 스텝,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나 이제 노약자분들께서 좀 타신다고 하면 이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뭐 고려를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뭐 러기지 매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네시스에서 이제 만들어준 요런 매트인데 요거를 25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비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탔었던 기능 중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만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옵션이 다 선택이 완료가 되는데요. 제가 탔던 차량은 이제 5,230만 원에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개별 소비세 감면을 하게 되면은 뭐 5,13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탔었던 이제 모하비 차량 있죠. 그 차량보다 더 저렴해요, 지금 이 차량이.
그래서 만약에 좀 뭐 이제 모하비 차량이나 GB70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좀 다르죠. 이제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프로드를 겨냥해서 만든 차량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 GB70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 가성비로 이제 타고 싶으시다는 분들께서는 이 옵션이면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더 달리시는 거를 좀 추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스포츠 패키지 있죠? 스포츠 패키지 이제 400만 원을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5,600만 원의 이제 가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5,600이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오로지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 뭐 나는 뭐 요새 뭐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캠핑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GB70이 굉장히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제 경쟁 모델로 BMW X3라든지 뭐 벤츠 GLC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좀 더 추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8천만 원 가까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GB70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에 이러한 옵션들까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GB70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